오늘 다뤄볼 내용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관련된 논란이 지금 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던 공세를 이어나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약간 요즘 말로 하면 허거덩스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 막판에 정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사 이익을 얻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지원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좀 토픽부터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우리 토론회 후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차 토론과 2차 토론, 특히 저는 2차 토론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토론 때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까지 그들이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파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 그리고 원자력 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합이 잘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 짜증을 낸다거나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뭐 어쩌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굉장히 무례한 모습들 이게 단순히 상대 후보에 대한 무례함이 아니라 지켜보시는 국민들에 대한 무례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태도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조금 부적절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차 토론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는 지금 그 후폭풍 여파 같은 것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비판이 좀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은데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작심을 한 듯이 사실은 보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집에서 코끼리를 키우느냐 도대체 그렇게 많은 양의 과일을 왜 사서 과일 가게에서 도대체 왜 사서 어디에 썼느냐라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 비판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자막은 첫 번째 띄워주시고요. 사실 지금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던 공세를 이어나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어제 뉴데일리 단독 보도 나온 이후에 민주당 측의 해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기괴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여성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런 젓가락 그것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뭐 남성 대상으로는 해도 된다는 건지 이런 식의 이해를 할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많아요. 뭐가 제대로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것 같다. 어떤 게 논점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이슈는 후보 본인의 이슈는 아니기는 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런 언행을 했었다라는 과거의 발언들 그리고 인터넷에 썼다라고 추측되는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이제 결국에는 벌금형이 나오면서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된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후보가 아니라 후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도 친족 대상으로 욕설을 했던 과거의 파일 같은 것들이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상황인데 아들까지 이렇다더라. 그리고 또 지금 배우자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법인카드 사용 때문에 또 유죄 판결을 받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의 본질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족들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번 토론에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굉장히 작심을 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거를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을 경우에 후폭풍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이라거나 또 이제 인신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소 적나라한 발언, 이제 터부시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있는 그대로 읽은 거죠. 본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썼다고 했던 그 글을 그대로 읊어서 질문을 했을 뿐인데 마치 이것이 이준석 후보가 한 말인 것처럼 지금 일부 언론들이 호도를 좀 굉장히 하고 있어요. 민주당 성향의 매체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호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발언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비판도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발언 자체를 이준석 후보가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 논란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예시로 든 것인데 그들이 했다고 말하는 그 발언을 한 번 더 읊어줬을 뿐이지 이준석 후보가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모호하게 해서 굉장히 흠집을 낸다거나 공격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가족 이제 친척들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했던 파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표현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막상 바로 들으셨을 때는 조금 메스껍다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그런 발언을 이준석 후보는 터부시 된다고 할지라도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위험을 감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적나라하게라도 알리고자 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김용태 선대위원장이라거나 나경원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적절성은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런 언어적인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과연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준석 후보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이 말을 이준석 후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 논란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게시글로 작성했다고 하는 그 언어를 떼와서 예시로 국민들께 들려드린 것이지 이준석 후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동하시거나 또는 언론에서 자꾸 호도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한 말이 아니다. 이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가족 관련해서 이런 욕설 논란이나 여러 가지 특히 여성 혐오적인 것들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논란들에서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관련된 욕설들이 또 유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파일들이 돌아다니기도 했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 이야기를 다시 화두로 끌어올린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의 후신인 정의당이 지금 이름만 바꿨죠. 민주노동당으로. 이제 정의당, 녹색정의당, 민주노동당 어쨌든 그 정의당이 사실상 권영국 후보의 그 정의당이 지금 민주노동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정의당이 사실상 망가졌던 이유도 페미파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파리 이런 거 너무 많이 했고 심상정 전 의원이나 류호정, 장영 전 의원이 이제 필두로 해서 굉장히 그런 아이템들을 활용을 했으면서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적하는 것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런 모순을 지적하고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 아이템이 적절했느냐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그 아이템을 꺼낸 시점과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벌금형이 나온 상황들을 딱 짚어보면 어느 정도 시기적인 정보가 있다거나 시기적인 것을 고려하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화두로 던졌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국민의힘과 전략상으로 뭔가 함께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추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 직전에 있는 마지막 토론에서 이런 아이템을 던진 것은 그만큼 어떠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말은 이준석 후보가 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 성향의 그런 언론들이나 이런 일부 세력들이 또다시 여성 혐오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여가부 폐지까지 또 어제는 주제로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여성 혐오 프레임을 보수 정치인들에게 씌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워딩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 그거는 별개로 치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토론장에서 주어를 얘기 안 했습니다. 주어를 얘기하지 않았고 가정법을 쓴 거예요. 만약 if 하면서 이러한 여성 혐오적인 발언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근데 그동안 민주노동당이죠.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 인권, 여성이 어쩌니 저쩌니 여성 인권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왔으면서 정작 그 중요한 TV 토론 당일에는
그 장소 안에서는 여성 혐오적 편이 맞다 아니다에 대해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정말 여성 인권을 부르짖었던 그 정당들이 맞는지, 그 정치인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후보 토론 이후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나니까 결국에는 아니 이준석이 저 화두를 던지지 않았으면은 결국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별 혐오를 부추기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별 갈라치기를 굉장히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의 좌파 진영이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그것을 굉장히 악용을 해왔죠. 그러면서 악마화했던 것이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갈라치기를 한 적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오히려 맞섰던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도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이지 갈라치기를 한 바가 없는데, 마치 지금 이런 이슈를 화두에 던졌다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원죄를 이준석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는 장면들이 저는 몹시 불쾌하게도 여겨졌었는데요. 특히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도 성별 갈라치기 정책이었다, 공약이었다라는 식으로 또다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당시 이준석 후보가 대표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또다시 성별 혐오를 하는 집단이라는 듯이, 그리고 여성 혐오를 하는 집단이라는 듯이 지금 민주당이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여성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민주당의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여성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그들이 지금 조장했던 여러 가지 여성 혐오적인 상황들, 그리고 성별 갈라치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이재명 후보 같이 여성 혐오적인, 사실 여성의 신체를 향한 욕설을 또 했던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한 논란도 결국 그런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당신들은 용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성 혐오 프레임을 씌운다면 그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 또는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그 여성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맞겠죠.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어떻게 성별 혐오를 했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적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 윤석열 선대위 대변인으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왔었는데요. 여가부 폐지는 성별 관련 정책이 아닙니다. 여성을 팔아서 이권을 계속해서 차지해왔던, 그리고 지금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처는, 그 더 이상의 당위성을 갖지도 못하고 행정 효율성도 저해하고 있는 부처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인구부 또는 인구가족부로 개편을 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은 살리는 방향성은 지난 대선 때부터 논의를 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확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별 혐오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약을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성폭력 관련해서 처벌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무고죄 관련해서도 처벌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법 강화는 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들을 했고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성이라는 단어 하나 들어간다고 여가부의 각 부처의 기능을 조각조각 떼어서 만든, 그렇게 짜깁기 해서 만든 조직이 얼마나 행정 효율을 저해하고 있는지 직접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하면서도 불편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는 사실 폐지되어야 되고, 새롭게 다른 인구 관련 또는 가족 관련, 저출산 관련해서는 인구나 저출산 관련을 전담하는 조직이 따로 생기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당위성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당위성만 주장하면서 다른 부처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가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돕는 관권 선거 논란까지도 다 그때 불거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또 끌고 나오면서 여혐 프레임을 민주당이 씌우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누가 그런 주장하시면 똑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한 지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해당 논란이, 이슈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녀한테 일어났었다면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들은 없죠. 딸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 자녀분한테 이런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면은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걸로 대입을 해보면은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 태도가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마 여성 단체들이 뭐 사퇴해라 이런 여러 가지 뭐 집회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가정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정체성 자체가 그 정도로 이런 수준의 이야기, 자녀의 도덕성까지 이야기해야 할 만큼 많이 훼손된 상태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자녀의 그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무조건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느냐. 미성년자 자녀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지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논란은 이재명 후보 본인 관련 논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기이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부모님과 다르게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자녀가 일탈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 닮은 모습이 너무 폭력적이었다. 너무 무섭고 폭력적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련 리스크는 특히 민주당 출신 주요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이제 뭐 뇌물죄로 기소도 되셨는데 딸 관련해서라거나 지금은 뭐 이혼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위 관련해서라거나 그리고 아들 관련해서라거나 이런 논란 많았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구속된 상태로 감옥에 계십니다만은 자녀 관련 논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청산이 되어야 할 지점이 많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 역시도 사실 과거에 입시 관련해서도 좀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거기도 근데 고려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민과 비슷하게 고려되었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따랐는데요. 특히 지금 민주당 쪽 주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녀 관련해서 굉장히 깨림칙한 논란들이 많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일관성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